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역력 누수의 원인 끓일수록 더욱더 가려운 피부 건조증, 피해야 할 3가지와 지켜야 할 339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겨울철이죠. 피부 건조증이 더 심합니다. 거기서 피가 나이 정도로 힘들어하시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면서 도전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법칙입니다. 약물을 쓴다거나 강한 연고를 바른다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니까 잘 알아보시고 실천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자체가 피부 건조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겨울일수록 지나친 난방, 바깥에는 굉장히 차갑고 안쪽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점점 마르는 거죠. 그리고 많은 목욕도 갈수록 목욕하는 도구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목욕 세제들이라든지 도구 같은 경우들이 오히려 더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고요. 자가 면역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피부 건조증의 원인일 수가 있어요. 자가 면역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가 면역에 경향이 있으면 그것이 피부에 지속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자가 면역을 일으키면서 피부가 점점 타는 거죠. 불타오르는 거죠. 자가 면역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서 제가 항상 피부 건조증이나 피부 발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의 어떤 증상으로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피부 건조증이 점점 심해지면 자가 면역 경향이 더욱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부라는 것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보호막입니다. 면역세포의 총집결체라고 할 수도 있죠. 장에도 많은 면역세포들이 있지만 피부에도 적지 않은 면역세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피부층이 무너지면 이 안으로 수많은 이물질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가게 되고 끄면서 생기는 염증 자체가 자가 면역적인 경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 자체가 자가 면역 경향을 악화시키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못지않게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자가 면역 경향을 더욱더 개선하는 방향으로서 피부 건조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피부 표피는 이렇게 표피, 진피, 피부와 조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표피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지질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각질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질세포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퇴화되고 죽죠. 그렇지만 피부에 쌓여 있는데 이거 자체가 유분 결합, 지질 결합을 통해서 수분 안에 머금는 역할, 외부에 있는 이물질이나 알레르기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부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피부의 각질층을 다 탈피를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죠. 피부에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필요 없는 조직은 없어요. 다 제각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소중히 다루면서 자연스러운 파멸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좋은데 현대인들의 대부분 그걸 피부 건조증이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은 피부 각질층을 인위적으로 탈락을 시킴으로써 피부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수분 보습 효과, 지질 결합으로 우리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 알레르기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이불로 없애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각질층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각질층, 피부의 각질세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분층을 파괴하는 3가지 행동을 일단은 중지를 해야 됩니다. 피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이라든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중요 부위만 비누를 세척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하는 건 몸통이나 팔이나 정강이 같은 부위잖아요. 그 부위에는 비누칠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비누칠을 하면서 떼수건이나 거친 소재의 사료 타월로 빡빡 문지르게 되면 피부 각질세포가 다 탈락이 되겠죠. 피부 건조증을 조장하는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떼수건, 거친 소재의 샤워 타월로 빡빡 문지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피부에 유분층이 파괴됩니다. 몸을 씻고 또 샴푸를 하면서 샴푸가 몸에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피부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몸에 묻어 있을지 모르는 샴푸, 부유물을 샤워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 유분층을 파괴하는 피부 각질세포, 피부 각질층을 파괴하는 행위는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게 되면 역시 피부의 유분층 자체가 마르게 되겠죠.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것도 해롭습니다. 그리고 다 씻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강박적으로 문지릅니다. 그렇게 하면 피부에 유분층이 다 탈락이 되겠죠. 수건으로 빡빡 문지르지 말고 톡톡 하면서 수분만 약간 말려주는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유분층을 파괴하는
세 가지 행위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피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지, 목욕세제를 너무 사용한다든지, 떼수건 거친 소재 샤워타올로 빡빡 문지른다든지, 샴푸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든지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는 것도 피해 주셔야 되고, 수건으로 빡빡 닦는 것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피부 유분층을 파괴하는 세 가지 행위를 알아보셨는데, 자, 그러면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칙. 35도에서 37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로 하루 1회, 제가 그래서 339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쉽게.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샤워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9분 정도 알람을 맞춰놓고 9분 안에 가볍게 이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339의 3. 목욕 후 3분 이내 보습제를 사용합니다. 자, 목욕하고 나간 다음에 아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수건으로 톡톡톡 해준 다음에 바로 3분 이내 본인에게 맞는 보습제를 바로 어플라이 이제 적용해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9의 3. 하루 3번 보습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피부 건조증을 상당히 개선시킨 분들이 많습니다.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칙. 하루 3번 보습제 사용, 목욕 후 3분 이내 보습 사용, 35도에서 37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로 하루 1회 9분 이내로 샤워를 하되 비누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피부 건조증을 막아주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오메가3, 피부 지지층의 원활한 균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를 지켜주는 대표적인 비타민이죠.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아연. 그리고 피부를 지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D죠. 디펜스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감초의 글리시리진 같은 경우 감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피부의 항염 효과를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분 섭취, 충분히 수분을 섭취를 해서 우리 몸 안의 보습들을 유지해주면서 피부의 보습들을 유지해주는 전략입니다. 땀나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피부에 원하는 순환까지 도와주면 피부 건조증을 막아주는데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